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 맡게 될 오태훈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은 장애인 교육이 장애에 대해서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 하나 먼저 시청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죠. 선생님, 두 여성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두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중 한 명은 청각장애인입니다. 바리스타는 누구일까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지체장애인입니다. 누구의 공일까요? 1 빼기 1. 3이 누구지? 1 더하기 3. 두 학생이 있습니다. 4지. 이 중 한 명은 지적 장애인입니다. 누구의 스케이트일까요? 4는 하나 없으죠. 당신의 생각은 과연 옳았을까요? 노력을 통해 편견을 깨뜨린 김경민 선생님.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더 설레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수가 나오고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편견을 만듭니다. 도전을 통해 꿈을 이룬 바리스타 트레이너 씨. 청각장애 발사도 소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바리스타에 도전했습니다. 장애인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 그 생각이 차별을 만듭니다. 거듭된 훈련을 통해 음반의 희망을 만든 김서영 선수. VR 타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다 좋아요. 세상을 향해 그녀의 스케이트가 당당하게 뛰어오릅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다친 마음을 깨트리는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있습니다. 딱 처음 했는데 그 땀을 흘리면서 오는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건네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편견 없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잘 보셨나요? 이처럼 장애인을 바라보는 처음에 선생님들이 선택을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애인도 아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차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억압이나 차별 정말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게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깨닫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그리고 장애인 인권 교육이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장애인에 대한 상식 점검인데요. 상식점 OSP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사람이 많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약 9.5%, 후천적 장애인은 약 90.5%. 반면에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자녀도 장애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부모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장애우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처럼 아인슈타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베토벤 일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존재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회의 차별이 존재하여 장애인의 취업률은 약 40%도 안 된 35%, 36%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강사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갖고 있고 이렇게 앞에서 나올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우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장애우라는 표현은요, 과거에 나라에서 정한 표현 중 하나인데요. 장애에다가 친우자를 써갖고 친한 장애인도 친하다, 친한 장애인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애우라는 표현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꼭 장애는 친구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장애인도 사람이니까는 똑같이 사람과 사람,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하는 것처럼 장애우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적 장애인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정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 맞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장애인은 동정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요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못한 친구한테는 요리를 차근차근 알려주어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은 일상생활, 옷 입기부터 차근차근 알려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알려드려야 되지, 동정심을 가지고 요리를 다 해준다, 옷 입기를 다 입혀준다,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은 자기가 장애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장애로, 머리가 나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림을 할 경우 본인도 충분히 느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분들은요, 나이가 자기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어린 친구들이 놀리면 저 어린 친구가 나를 놀리네 라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는요, 그 부분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뇌성마비 장애인은요, 뇌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인데요, 이렇다고 지능이 낮으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능이 낮은 건 절대 아닙니다. 뇌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해서 말을 잘 못하거나 힘들게 겨우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적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가지고 지능적 부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지능적 부분에 손상을 입으신 분은 말씀처럼 지적 장애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적 장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니까는 참고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장애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점 중에 하나이냐? 맞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차이지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장애인이 절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이었다가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사고로 인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서 절대로 장애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애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장애 정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손가락이 4개인 분이 그쪽 지역 부족이나 그런 부분을 다 4개인 경우는 저같이 손가락 10개인 사람이 장애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별, 시대별로 어떤 때는 장애, 어떤 때는 장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도 약점과 강점이 모두 있다. 그렇죠. 장애인도
강점이 있을 수가 있고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점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약점을 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교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